주간 포커스 테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꼽아 오셨을까요? 자율주행이 금요일 날 강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그 강남 쪽에서 뭐 로보라이드, 요게 이제 시범 운행을 한다라는 소식이 목요일 날 오후에 들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시세에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섹터들의 전반적인 시장에서 섹터들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삼성전기 테슬라 카메라 모듈 얘기 나오면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관련주들이 보면은 예전에 그 올해 초죠.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자율주행 섹터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섹터들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지금 연결돼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또 자율주행의 하나의 단면이 로봇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봇주들은 또 그래도 꽤나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섹터 로테이션 상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매기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좋게 보던 섹터가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시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가장 많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일 거예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제가 일전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주는 로봇이나 얘네들은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게 이게 연간 이 산업의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는 섹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CPI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CPI가 피크를 찍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게 되면 소위 말하는 자이언트 스택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고 그렇게 금리를 급박하게 올리게 되면 리세션으로 갈 수 있다. 결론은 리세션을 가느냐 마느냐 이 싸움에서 이번에 CPI의 발표도 어떻게 보면 리세션을 당겨올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시장의 최대 화두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네. 이럴 때는 성장률이 오히려 산업 성장률이 어느 정도 찍힐 수밖에 없는 섹터가 오히려 관심을 받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로봇 섹터의 강세도 저는 그러한 맥락으로 좀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는 자율주행도 그러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또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몇몇 선도주들 그리고 몇몇 이 섹터 내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시세를 발현하는 측면에서 테마 성격으로 좀 강한 류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시장 파이가 커질 때 같이 이제 실적을 키워낼 수 있는 뭐 부품이나 하드웨어나 이러한 업체들 잘 봐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자율주행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예, 앞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뭐 부품이나 하드웨어 쪽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동훈하나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팹리스 업체예요.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다 보니 이제 뭐 비용 구조는 굉장히 잘 짜져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IC 칩 위주로 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IC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IC 칩이나 IC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핸드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제 핸드폰 부품 업체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핸드폰 부품을 주로 다루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는 사실 삼성전자 고스 논란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셧다운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분명히 됐을 거고요. 뭐 실적이 이연된 측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업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이제 보급폰 쪽으로 실적이 찍힐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가 자율주행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이 종목을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IC 칩, IC 드라이버가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SOS랩이라는 국내 이제 비상장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 있어요. 이 회사가 최근에 뉴스 플로우를 보면 현대차랑 지금 제휴를 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 네. 라는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참고로 이 SOS랩은 지난번 그 CS 박람회 때 네. 관련돼서 또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물품을 또 출모도 하고 네. 뭐 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훈하나텍과의 관계는 동훈하나텍이 이 SOS랩과 같이 그 라이다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훈하나텍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 라이다 칩이 그 자율주행에도 쓰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워낙 분위기 좋은 로봇에도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실적이 꽂히게 되면 실적이 좀 빠르게 질적으로 좋아지겠죠. 거기에 이제 햅틱 IC라고 해서 요거는 이미 현대차 쪽에 이미 일부 납품이 되고 있는데 요것도 볼륨이 한번 커질 수가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기기 쪽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일단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 중인 거죠. 요게 실제적으로 메타버스 기기에 역시 적용이 되게 되면 매출 볼륨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요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이나 내지는 메타버스 쪽으로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은 당장은 자율주행 관련된 그 라이다 칩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짧게 볼까요, 차트? 아주 짧게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대형 거래가 한번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압축해서 봐드릴게요. 저점 계속 올라오면서 시장이랑은 상관없이 좋은 자리에 지금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뭐 여기 기준선 자리에서 좋은 눌림목 자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음 주에 한번 강한 시세를 기대해 봄직하다.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뭐 한 8,000원대 이상은 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